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4월 말 정도서부터 이제 중간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아마 4월 첫째 주나 두 번째 주서부터는 각 학원별로 이제 중간고사를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학교별로, 학교의 수준별로 오늘 이 시간에는 중학교의 수준별로 중, 상, 별로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학교인데 전국 순위 아니면 그 학교 순위가 하류 정도의 하에 해당하는 그런 학교는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하면 되냐면 그냥 교과서를 달달달달 외우면 돼요. 교과서 본문과 뭐 다이얼로그, 리스닝 이 부분을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달달달달 거리고 외우면 최소한 90점 이상은 맞습니다. 문법적인 거 뭐 아무것도 모르고 단어도 잘 몰라. 그래도 그 교과서 본문과 다이얼로그 그다음에 중요한 표현들 뭐 단어들 이런 것만 외우면 그냥 90점 이상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선생님들이 내주는 프린트물도 거의 시험 대비서를 본인이 복사한 듯한 시험 대비서와 아주 많이 겹쳐지는 그런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선가 시험 대비서에서 복사를 해온 듯한 그런 프린트를 몇 개 던져줍니다. 그런 프린트는 뭐 사실 안 봐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 그 다음에 또 다른 교재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박인 것은 뭐냐면 주관식 문제가 없습니다. 올 객관식입니다. 올 객관식 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더 대박인 건 뭐냐면 지필이 30%, 중간고사 15, 기말고사 15. 지필이 30%고 나머지 70%는 뭐 수행평가, 뭐 출석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찍기만 했어도 한 10점, 20점 아니면 잘 보면 뭐 30점, 40점 이렇게 맞잖아요. 그렇게 맞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뭐 이렇게 뭐 해와라 뭐 숙제 같은 거 수행평가로 내주면 그거는 꾸준히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시험을 진짜 개판 5분 전으로 볼래야 볼 수도 없는데 아무튼 개판 5분 전으로 이렇게 봐도 B 정도는 나와. B 정도는 수행평가를 해오라는 거 그냥 끌적거리고 해오고 뭐 이러면 또 그런 학교는 수행평가 점수도 후회해요. 점수도. 그래가지고 막 뭐 내신 200점 만점에 200점 만점도 있고 막 199점도 있고 막 이래. 198점도 있고 막 이래. 그러면 뭐 자랑스러워하지. 200점 만점에 뭐 200점 만점이 나왔다는 둥, 199점이 나왔다는 둥. 근데 보통 수준 있는 학교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수준 있는 학교는 정말 얘가 잘했다. 뭐 이 정도 하면 한 193점, 195점, 뭐 이 정도지. 200점 만점에 200점 이런 거는 나올 수도 없는데 그렇게 나와요. 그것도 한 명이 나오는 거야. 몇 명이 그런 애들이 나와. 그리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전교생이 한 150명 정도인데 100점 맞은 애가 한 20명 정도 나와. 이런 학교에 이제 다니는 학생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본인의 점수가 자기 실력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 정도 급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근데 학생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시험 성적에서 30점 정도를 마이너스를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게 정당한 자기 점수라고, 공평한 자기 점수라고 생각을 해요. 30점 아니면 20점.
아니면 뭐 10점 뭐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못하는 학교도 또 지네들끼리 또 수준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야 진짜 우리 학교 시험은 진짜 너무 쉽다 너무 쉬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애들은 자기 점수에서 30점을 마이너스를 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 그러면 얼추 맞아. 뭐 이런 거. 예.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 그리고 하위권 학생은 올백으로 합니다. 올백. 예, 올백이 가장 시험 대비서에서 가장 쉬운 교재거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중간 단계, 중간 정도. 중학교인데 전국 순위 뭐에서 한 중간 정도는 한다. 중간. 우리 학교는 중간 정도는 한다. 라는 학교는 백발백중 정도의 시험 대비서로 합니다. 지금 제가 고등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학교만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요런 이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물론 교과서를 100% 이제 외워야 되죠. 교과서를 외우는데 외부 지문이 들어간다. 외부 지문. 그래서 외부 지문 이렇게 독해 프린트를 내주기도 하고 문법이 심화 문법 정도가 들어가서 그것도 역시 선생님이 프린트로 이렇게 내주시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것은 교과서 중심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 중위권 학생들은 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내신과 수행평가, 내신과 내신 아닌 게 어느 정도냐면 내신이 한 40%, 40에서 50%, 그리고 출석률이나 뭐 수행평가 이런 게 나머지가 한 50%, 나머지가 한 뭐 60%, 50%, 요 정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주 뭐 수준 있는 고등학교도 많이 보내고, 아주 수준 있는 고등학교도 많이 보내고, 외고도 많이 보내고, 뭐 전문적인 그런 고등학교도 아주 많이 보내고, 정말 학교 수준도 높은 그런 학교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물론 시험 대비서는 내신 콘서트나 하이라이트 아니면 난스탑 요 정도로 하고, 얘네는 그런데 그 교과서를 공부하는 게 약간 의미가 없는 게, 의외로 교과서를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학교 다니는 애들은 전교 꼴찌도 기본적으로 교과서는 외우고 이제 넘어가니까. 왜냐하면 교과서를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걔네한테는. 그러니까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가는데, 중요한 것은 교과서 이외에 선생님이 외부 지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 자체적으로 만든 이런 교재가 있고, 또 심화 문법이 있지만, 또 달리 그 학교에서만 진도를 나가는 또 책이 한 권이 있을 수가 있다. 그것은 보통 이제 심화 독해 책이죠. 왜냐하면 걔네는 이제 수능을 대비를 수능까지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이제 학생들이니까, 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교과서를 그렇게 이렇게 뭐 외울 필요가 없는 게, 모든 게 다 변형이다, 변형. 그러니까 교과서를 외우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교과서를 이해를 하면 된다니까요. 고등학교가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다 외울 필요가 없고 100% 이해를 하면 돼. 그리고 100% 이해를 하면 그게 변형으로 나왔다고 해도 흔들리지는 않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맹탕 그냥 외우기만 해서 점수를 딸 수 있는 애들은 얘네하고는 또 이제 수준이 또 다른 거예요. 걔네는 잘 모르는 애들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그냥 외워서 그냥 시험 보고 점수 따고 또 싹 잊어버리고 뭐 이런 애들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상위권 애들 말씀을 드리면 다 변형이다. 그래서 얼마나 변형이냐면,
이게 교과서를 변형시켜서 낸 게 이거라고를 상상할 수가 없다. 그냥 시험 볼 때 그냥 모의고사 하나, 중학교 수준의 모의고사를 본다는 심정으로 이제 본다. 그래서 요런 학교를 이제 다니는 애들은 뭐 자기 학교 위주의 시험 대비서 뭐 이런 거에 오히려 연연하지 않는다. 걔네는 자기 학교의 시험 대비서는 물론 풀겠지만 그것보다도 12종 뭐 이런 거 있잖아. 8종 이런 거. 중학교 뭐 문제를 다 그냥 이렇게 변형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집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거를 푼다. 그리고 걔네는 밤을 새워서 막 벼락치기를 하면서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모의고사 볼 때 생각을 해봐요. 모의고사를 볼 때 내일 모의고사를 보는데 오늘 내가 막 벼락치기를 해서 본다고 잘 나오나? 그냥 원래 내 평상시에 수준이 높아야 모의고사도 높게 나오는 거지. 모의고사는 벼락치기를 해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위권 정도 되는 학교를 다니는 애들은 오히려 벼락치기를 하지 않고 뭐 그냥 평소 실력으로 그냥 이렇게 본다니까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뭐 내는 모든 문제가 다 변형이다. 변형. 외부 지문도 변형이고, 선생님이 내주는 문제도 변형이고, 그 다음에 다른 교재가 있는데 그것도 변형으로 내고, 모든 게 다 변형이다. 그래서 오히려 교과서를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그것을 10분 이해를 하면 된다.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래서 얘네는 오히려 일종 그거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런 거는 덜 풀고 그냥 막 중학교 이런 모든 학교 거를 막 총망라한 그런 교재가 있거든요. 독해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오히려 그런 거를 앉아서 슬슬슬슬 풀다가 이제 학교 가서 시험 봐서 100점 맞았다 뭐 이러고 온다. 아무튼 그런 학교는 학교 내신이 높아요. 70% 정도 되고 수행평가가 한 30% 이제 하위권하고는 완전히 이제 거꾸로 되는 거죠. 아무튼 예 그렇게 이 정도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 동네별로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여러 곳에서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잘하는 동네에서도 살다가 못하는 애들 많은 동네에서도 살다가 이렇기 때문에 못하는 동네에서 살면 또 거기에 맞게 또 해주시면 되고 또 잘하는 동네 가가지고 막 일종 교과서 막 파고 막 뭐 다 외워야 돼. 막 본문 다 외우고 본문 다 달달거리고 외우게 막 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좀 더 큰 그림. 그래서 차라리 막 시험 대비 때 막 12종 막 이런 모의고사처럼 나온 뭐 이런 문제들을 풀고 차라리 이러다가 홍수방구에 정말 한두 개씩 비슷한 문제가 막 나온다. 그러면 애들이 우리 선생님 최고라고. 예. 막 그러죠. 그러니까는 선행화된 그런 막 독해를 풀고 뭐 이러다가 정말 그거하고 비슷한 문제가 나와버린다니까요. 차라리 막 시험에 그 학교 거를 막 풀고 이거보다는 그거는 그냥 애들한테 맡기고 그냥 일반 진도 나가듯이 그냥 그런 중학교 문제를 총망라한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고등학교를 대비하는 뭐 EBS 뭐 고등학교를 대비하는 시리즈라든가 뭐 이런 거를 시험 기간에 풀어놓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예,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려봅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빠트링이 있는데 시험 문제, 그러니까 하에 해당하는 애들은 객관식만 나와요. 100% 객관식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쉽죠. 너무 그러니까 그냥 100점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중간 정도 가면 이제 주관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주관식이 나와도 뭐 단어 쓰기 아니면 문장 하나 쓰기 뭐 아니면 길면은
길면은 뭐 문장을 뭐 5줄 이상 에세이처럼 쓰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모든 주관식 문제가 한 30점 정도 이제 배정이 돼서 100점 만점에 30점 정도 배정이 돼서 뭐 단어 쓰기 같은 경우는 뭐 3점, 4점 뭐 이렇고 한 문장으로 쓰기 뭐 이런 건 한 7점 뭐 이렇고 에세이 형식으로 뭐 한 10줄 쓰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뭐 한 10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점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 선생님들마다도 약간 좀 달라가지고 좀 너그러운 그런 선생님은 만약에 에세이 형식으로 몇 문장 쫙 쓰기에서 애가 뭐 문법적으로나 뭐 단어나 뭐 이런 부분 이런 게 조금 틀려도 부분 점수를 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예, 부분 점수를 한 10점 정도 배점이 되면 얘가 다 틀린 게 아니라 조금 틀렸으니까 뭐 부분 점수라도 뭐 5점, 뭐 7점 뭐 이런 식으로 부분 점수를 주는 선생님들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그 상위권 수준에 해당하는 이제 학교는 시험이 물론 객관식이 한 70%, 그다음에 주관식이 한 30% 정도는 맞는데 객관식이 이거는 참 골 때리는 그런 게 많다는 거죠. 뭐냐면 답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는 대로 찾으시오. 뭐 이게 굉장히 많죠. 당신이 여기서 틀리는 것을 네가 아는 대로 찾아라. 뭐 이런 거. 그러면 그게 한 개가 될 수 있지만 한 개도 될 수 있고 4개도 될 수 있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야 그걸 찾아내지. 그렇지 않으면 못 찾아내죠. 그러니까 객관식이라도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아는 대로 찾아봐라. 뭐 이런 식이 많고, 그 다음에 주관식도 마찬가지로 뭐 단어 쓰기, 한 문장 쓰기, 아니면 에세이처럼 한 뭐 8, 9, 10문장 쓰기, 뭐뭐에 대해서 뭐 토론하시오, 뭐 논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걸 이제 쓰는데, 이제 수준이 좀 높은 학교일수록 좀 빡빡하게 굴어요. 그래가지고 에세이를 쓰는데 문법적으로나 이런 게 하나라도 틀리면 그냥 마이너스 10점. 10점짜리 에세이 점수 하나가 10점인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그냥 다 틀리게 만드는 그런 선생들도 있다는 거. 예. 그래서 확실히 이거는 정말 다른 거예요. 정말 상급에 해당하는 그런 학교의 시험과 정말 학급에 해당하는 그 학교의 시험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점수라도 여기 애가 180점, 여기 애가 180점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내신이 200점 만점에. 그래도 그게 점수가 같다고 실력이 과연 같을 수가 있을까요? 예. 아무튼, 예, 요런 식으로 시험을 본다는 거 말씀드려 봅니다. 예. 이제 진짜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